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돋보기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경제 얘기인데 사실 이 경제가 국제 정치 외교와 계속 맞물려 가는 것 같아요. 저희 그 무역에 좀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댓글 보면은요, 오늘 좀 프랑스의 경제 혼란 얘기 좀 듣고 싶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 뭐 다양한 얘기 올라오는데 사실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예고했던 마가 관련된 얘기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오늘 이거 급한 얘기가 있다. 네, 지금 이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거 뭔가 좀 삐걱거리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근심 어린 표정으로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당연히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예, 마가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요. 네. 지금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 아니 자칫 잘못하면 결렬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지금 정폭이 되고 있습니다. 결렬 우려까지 있다. 네, 지금 7월 30일 날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해서 많은 국민들은 이제 한미 간의 현안은 끝났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서로 윈윈 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좀 안심했거든요. 안도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보면서. 7월 30일 날 합의한 것도 맞는데요. 당시의 합의는 원론적인 합의. 큰 틀에서 우리 이렇게 하자. 그 합의의 핵심 내용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관세 25%를 때리겠다고 엄포를 놨다가 요거를 15%로 낮추어 줄게. 그 대신에 한국은 뭐 해줄래? 그래서 한국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 그중에서 1,500억 달러는 마스가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조선업도 우리가 살려줄게. 이렇게 해서 가장 모범적인 한미 간의 합의다라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상호 관세는 당초 약속대로 25에서 15로 내려왔는데 지금 자동차를 미국이 관세를 안 낮춰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낮춰줬는데 우리는 안 낮춰주는 바람에 우리나라 자동차 타격이 상당히 극심하거든요. 왜 이렇게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키느냐? 그 이제 미국의 진심이 최근에 드러난 겁니다. 미국 측 얘기는 3,5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와서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할 때 미국 측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 3,500억 달러 투자에 서명하세요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했다. 그렇게 이것은 한국이 약속을 어긴 것이다. 한국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미국도 관세를 낮춰줄 수가 없고 또 상호 관세 낮춰준 것도 다시 원상복귀하겠다. 이렇게 러터닉 상무부 장관이 엄포를 놨거든요. 이 대목 외신 보도를 나오면서 한미 간에 뭔가 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어저께 타임지 미국에서 대표적인 시사 매거진 타임지에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가 카바 스토리로 났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바로 이 통상 문제에 대해서 왜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서명을 하면 미국이 요구한 내용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한다고 합의한 거는 맞는데 그 강론에 들어가 보니까 미국의 집행계획서 그게 너무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 이렇게 한국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데 이런 미국의 요구안을 그대로 사인했다가는 내가 한국에서 탄핵당할 것이다. 이건 도저히 서명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맞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이슈로 이제 크게 부각이 됐거든요. 이렇게 적어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한미 간의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 있잖아요. 서명했으면 탄핵된다. 그게 실제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못한다라고 얘기해서 그 상황을 좀 모면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앞으로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그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뭔가 좀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것 좀 이해 좀 해주시고 감안해가지고 적당히 좀 한 발짝 좀 양보해 주시오. 이렇게 좀 활용하려는 그런 전략은 아닐까요? 예,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까지 운운하면서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판을 깨겠다라는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네. 잘해보겠는데 네네. 그런데 미국 측 요구가 특히 3,500억 달러에 관한 세부 집행계획서 요구가 이것은 한국에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거 받아들이면 한국이 망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어떤 절박함을 호소하면서 협상을 서로가 윈윈한 방향으로 다시 좀 판을 짜보자는 그런 고육지책의 제안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 세부 집행계획서를 요구했다는 게 우리에게 미국이 작성한 세부 집행계획서를 제시하면서 서명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한테 한국이 알아서 잘 짜와봐, 추상적으로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받아들일 수 있게 계획 짜서 보고해봐, 이런 개념이 어떤 거예요? 3,500억 달러는 서로 상의를 해서 투자하겠다고 합의가 됐는데요. 정상회담장에서 백악관에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거 구체적인 방법론, 우리는 3,500달러 투자를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계획서를 제출했으니까 미국 측 요구죠. 그런데 이 요구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3,5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하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돈을 미국에 투자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떤 산업에 써야 될지 이것을 투자자 중심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국 측 집행계획서는 돈만 갖다 넣어라. 돈을 3,500불 불 갖다 넣으면 미국인 100% 미국인으로 결성되어 있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서 100% 미국의 목적으로 미국의 방법으로 투자하겠다. 그런데 이게 말이 투자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그 투자의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런 투자는 없습니다. 아니, 뭐 표현에 어떤 유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투자보다는 강탈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제 어리고 또 제가 공부를 아직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문의 탓인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들은 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런 협상은 아예 논의 과정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전후무한 아주 계기한, 어떻게 보면요 마치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이 망했을 때 그 전선국들이 전쟁 배상금 내 그렇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 내. 자, 그다음에 아니 근데 그거는 잘못이라도 했으니까 뭐 배상금 내는 건데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지금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주장, 미국이 관세 폭탄을 때리게 된 그 미국 측 논거에 따르면 그동안에 한국이 아주 부당한 방법으로 미국에 물건을 팔면서 무역 수지 흑자를 많이 냈다. 뭐가 부당한 방법인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물건을 싸게 판다든지. 그거는 장사를 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건 우리 시각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얘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과의 거래에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들은 이를테면 환율을 조작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미국에서 그동안에 돈을 뜯어갔으니 그 돈을 내라는 이런 시각이에요 지금. 자, 그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투자해서 이익이 나오면 최고 90%는 미국이 갖겠다. 한국은 10%만 가져가라. 이 대목도 이건 투자가 아니죠. 그다음에 그보다도 더 결정적인 것은요. 한국 경제의 외환 위기 얘기까지 나오는 게 3,500억 불 투자 방법론에서 우리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리고 그 투자도 여러 가지 융자라든지 차관 또 기업 투자, 정부 투자 다양한 방법을 끌어모아서 투자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대한 좀 피해를 줄여보기 위한 그런 고육책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하고 45일 내에 바로 돈 내라. 그리고 그 돈은 뭐 융자라든지 차관 이런 거 안 된다. 전부 현찰로 집어넣어. 그런데요, 우리나라 돈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통용이 안 되는 기축통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외환보유고를 갖다 넣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100억 달러예요. 그럼 가진 거 다 내놔라는 건데요? 84%요. 거의 다 내놔. 우리 외환보유고의 84% 내라. 아니 당장 우리 저도 그렇고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개인 계좌에 있는 돈 중에 84% 누가 가져간다 하면 그거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요. 개인의 돈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이 외환 보유고란 돈은 반드시 그게 우리 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주식 투자할 때 달러를 가져와서 한국 돈으로 바꿔서 투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돈을 이제 투자를 그만하고 돌아갈 때 그 돈을 바꿔서 다시 달러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외환 보유 중에 상당 부는 외국인 목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외환 보유가 줄어들면 이거 내 돈 나중에 돌아갈 때 달러로 바꿀 수 있겠어? 그래서 너도 나도 먼저 돈을 회수하려고 그래요. 런이 벌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외환 런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그때도 우리가 외환 보유고 잔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잔고가 부족하다? 이러니까 내 돈부터 먼저 찾자는 그 외환 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부도가 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4,100억 달러. 물론 적지는 않은 규모인데 이게 IMF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처럼 무역 규모가 많은 나라는 약 한 7천억 달러 내지 8천억 달러를 비축해야 안전하다. 이게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근데 사실 그동안 여러 그 보도들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충분하다. 뭐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보도만 많이 들었지. 권고되는 수준보다 좀 절반 가까이 권고 수준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전 처음 듣네요. 4,100억 달러라는 게 뭐 세계에서 상위권이고 그 상당히 우리나라의 뭐 국력에 비추어서 상당히 건실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IMF가 요구하는 거 완벽하게 문제가 있으려면 이게 7천억, 8천억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100억 달러에서 3,500억 달러 빼고 나면 600억 달러밖에 안 남는데 그렇다면 IMF의 이상적 권고 수준인 8천억 달러의 10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요 환율이 자꾸 우리나라 돈 가치가 흔들흔들하는 거. 미국이 금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금리를 내리면 우리 돈 가치가 이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돈만 지금 국제사회에서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3,500억 달러에 대한 공포.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지켜보자. 지금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면 어차피 이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될 것이다. 또는 타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결국은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 그동안에 어떤 공감대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내외에서. 이거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관세 내고 말아라. 그게 이득이다. 차라리 국내 수출 기업을 지원해라. 그게 낫겠다라는 얘기가 국내에서 뭐 반미 성향이 강한 그런 학자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외신도 그 미국 사정도 아주 꿰뚫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CEPA라는 정책연구소에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지금 아주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 트럼프에 돈 갖다 주면 그 돈 어디에 갈 줄 아느냐? 트럼프를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관세 맞으면 해마다 몇백억 달러 수출 줄어들 텐데 그래봤자 몇백억 달러 아니냐? 3,500억 달러 갖다 바치고 한 푼도 못 받으면 그게 더 손해 아닐까? 그래서 3,500억 달러를 가지고 아예 협상 파기 선언을 하고 그 돈으로 한국 수출업체를 도와주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사실 그는 그까지 가면 이것은 그 한국든 미국이든 서로가 다 실패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관세만 때릴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또 압력을 가할고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러다면 정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래 되면 경제 동맹이 와야 될 수도 있다. 사실 경제 동맹을 넘어서 아예 한미 동맹 관계의 축이 그냥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되는데 좀 전에 그 소개해 주신 게 이제 CEPR의 딘 베이커 연구원이 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진보 성향 싱크탱크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내가 탄핵당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판을 깨자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지금이라도 미국이 현실을 좀 직시하고 뭐 미국의 어려움도 충분히 알겠지만 한국이 살아야 우리가 윈윈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3,500억 달러의 합의 이것은 안 깬다. 그대로 가는데 그 세부 사항을
윈윈하는 방향으로 좀 네. 조절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네. 일본은 서명했다. 무슨 소리야? 아니 저도 뭐 영어를 뭐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도 답답하고 궁금해서 외국 방송을 좀 틀어놓고 있으면은 러트릭 장관이 얘기할 때마다 아주 좀 솔직히 말하면 좀 화가 많이 납니다. 특히나 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자극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인들은. 지금 관세 협상의 주도자가 재무장관이 아니고 러트닉 상무장관입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인데 이제 이분이 특히 현재 불공정한 무역으로 미국이 많이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좀 제 몫을 찾아야 된다라는 쪽에 많이 주장하는 분이고 이게 마가의 또 핵심 세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가를 좀 뚫어볼 필요도 있는데 어쨌든 이 일본은 그래서 이제 일본 쪽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일본도 요즘 아주 상당히 이 대목으로 여야 찬반 논란 속에 들끓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아니 일본은 그래 저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그것도 못해라고 지적을 하고 또 반면 일본에서도 아니 한국 봐라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버텨보고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하지 우리는 왜 먼저 했냐.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서로가 서로 삥뽕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일본과 한국은 경제 규모가 좀 다릅니다. 우리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좀 비슷한 줄로 생각하는데 아니 뭐 여행 가서도 뭐 우리랑 뭐 큰 차이 없네 뭐 어떤 건 우리가 낫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만만해 보이지만 전체 규모로 보면은 사실은 비교가 안 되죠. 축구도 정비전하고 비슷하니까 아니 뭐 일본이 더 잘합니다 요즘에는. 맞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자 지금요. 일본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2.7배, 8배. 엄청납니다. 일본은 세계 3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외환 보유고가요. 우리나라 지금 4천억 달러인데 일본은 1조 3천억 달러 있어요. 그렇게 일본은 미국에 5천억을 투자하더라도 우리처럼 갑자기 외환 보유가 크게 줄지도 않고요. 그보다도 더 문제는 일본 통화인 엔화는 지금 기축통화예요. 그러니까 준기축통화로 엔화로 무역 결제를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갑자기 우리가 3,500불을 미국에 갖다가 디파짓 했을 때 우리는 외환 보유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일본은 최의 경우는 엔화를 갖다 내도 돼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시한 게 또 무제한 통화 스와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미국이 이거를 받아들일 리는 없다. 이거 우리가 협상에서 활용하려고 한번 다 알겠으니까 그럼 이거 해줘. 이거 해주면 우리 돈 줄게. 근데 이거 무제한 통화 사업 안 되면은 우리나라 망하는 길이니까 돈 없어서 이거 못 한다. 뭔가 협상용으로 던진 이런 건가요? 통화 스와프라는 게 설명 좀 해주시죠. 환매 조건부 거래해서 나중에 돌려주기로 하고 지금 내가 먼저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어려울 때 외환이 부족하면 달러 갖다가 좀 끌어쓰고 나중에 갚을게. 이게 통화 스와프인데 일본과 미국 간에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 국가들이니까요. 서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군요. 해도 서로가 큰 문제 없는데 한국은 비기축통화,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그렇죠. 만약에 한국이 부도가 났을 경우는 미국 돈 끌어가면 미국 달러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한국 하나는 해줄 수가 있다 하더라도 한국이 해주면 전 세계가 다 해달라고 그럴 거고. 그럼 미국 달러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 연준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만든 규정에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면 통화 스와프,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없다라고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어차피 안 되는 걸 던진 거네요. 근데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무제한 스와프는 안 된다 했지만 임시 통화 스와프는 또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전에도 뭐 기간을 정하거나 상한선을 정하거나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2번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시기 만료돼 버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임시 통화 스와프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도 무제한으로 해달라. 왜냐하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일본, 한국, 유럽밖에 더 있느냐. 그런데 유럽과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거든요. 그렇죠. 뭐 엔화, 뭐 유로 굉장히 좀 파워가 있으니까. 통화 스와프 무제한 하고 있거든요. 우리만 빠졌다. 그러니까 해달라는 요구에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그리고 협상 결과 충분히 우리도 얻어낼 수 있는 일정 부분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하는 게요. 통화 스와프 해도 무제한이 안 다음에는 이거 한국의 외환 사정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4,100억 불도 간당간당한데 네. 거기서 3,500불 나가버리면 나머지 600을 가지고 그럼 당장에 우리가 통화 스와프를 발동해가지고 미국 달러를 끌어다 쓰잖아요. 네. 그 순간에요. 원화 환율이 아하. 지금 달러당 1,400원인데 네네. 이게 2,000원 당장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 예. 한꺼번에 휘청휘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그 미국이 예. 정말로요. 어떤 의도로 하는지 뭐 여러 가지 미국 입장도 있겠지만 네. 한국이 살아야 한미 간의 협정도 살고 또 미국도 산다. 그런 의미에서 좀 잘 좀 한국의 사정을 감안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여한구 통상 우리 본부장이 네. 대표가 미국 갔다 와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얘기했냐? 공항에서 기자회견할 때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는 거 쭉 설명했다. 네. 그만큼 지금 한미 관계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미국은 이거 곧 서명 안 하면 바로 한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 때릴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인도나 브라질 같은 나라 50% 관세 폭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스위스도 그렇고. 네. 그렇게 된다면 이건 뭐 두 나라 간에 서로가 불행한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그 정말 동맹국으로서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을 네.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매주 이 얘기를 저희가 그 깊게 다루면서도 답답함이 느껴지는데 오늘은 답답함을 넘어서 약간 좀 공포심까지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될까? 예, 이 트럼프 시대에 마하가 시대에 미국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겐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데 그것이 자기네들만의 방법으로 미국을 위대하게 한다면 우리도 적극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마가의 흐름 내부에 보면 네.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 다른 나라는 경우에서는 다른 나라 희생을 전제로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이 마가라면 이것은 뭐 미국을 위해서도 세계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우리는 우리대로 할 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아니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근면성실하게 다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기업들도 아주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연구개발해서 미국 시장을 개척하고 잠 못 자고 일해가지고 여기까지 성장했는데 반면 또 미국이 무역 적자에 시달린다는 거는 그만큼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그동안의 방향성이 약간 잘못되고 미국 내에서 경제 운영을 제대로 못했다는 측면이지. 아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미국에서 무슨 그동안 강탈을 했겠습니까? 뭘 불법적으로 했겠습니까? 좀 약간 그런 접근 자체가 약간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마가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마가 시각에 보면 그것은 미국이 그동안 양보했기 때문에 적자가 난 것이다. 이를테면 달러를 약세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가 미국에서 흑자 못 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혜택을 본 것을 좀 미국에 돌려달라. 이런 마가의 주장이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 정치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엔 또 이런 경제 얘기가 또 정치 얘기가 또 연관이 되는 그런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원래 준비했던 그 마가에 대한 심층 분석, 또 마가의 주요 분파와 지금 이 무역 분쟁과의 연관성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